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8개에 관한 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8개. 근데 8개의 그 근본은 뭐냐면 음량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 음은 이렇게 2개로 하고 양은 이렇게 1개로 했어요. 음효, 양효.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음은 왜 이렇게 2개로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양은 이렇게 하나로 이었어요. 그 근본 이유를 갖다 알아야 돼요. 2개로 했다는 건 뭐냐면 상대를 말한 거예요. 이게 이거하고 이거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상대를 말한 거예요. 상대. 양은 뭐냐면은 그게 끊어진 거예요. 상대가 없어요. 그냥 절대를 말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원래 양은 절대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양은 전부 다 홀수로 상징해요. 13579 전부 다 홀수로 말하는 거고, 음은 짝수로 말해야 돼요. 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만물이 방대하게 벌어져 있지만 그 근본은 뭐냐 하면은 상대와 절대로 나눠져요. 그걸 음과 양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도 항상 3번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자, 음도 3개, 양도 3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게 변화를 하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음에서 음이 변하면은 보이질 않아요. 이거는. 음에서 양이 들어갈 적에, 양으로 변할 적에는 금방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여기 1변, 맨 밑에 양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니까 여기 1변, 그러니까 진장남. 그 다음에 2번째 변하는 게 이게 진장남. 그 다음에 2번째 가운데 변하는 게 감중남. 그 다음에 맨 위에 게 변하면 간소남. 그러니까 장남, 중남, 소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순양에서는 음이 변하는데 음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변하잖아요. 그 맨 처음에 이거 갖다 소녀, 태소녀. 그 다음에 2번째 변하는 걸 중녀로 했죠. 이중녀. 그 다음에 맨 밑에 내려온 음은 다 큰 음이죠. 장녀다. 그래서 소녀, 중녀, 장녀. 이거 3자매라 해요. 3자매. 요거는 장남, 중남, 소남 하니까 3형제. 그래서 3남과 3녀 합해서 6남매라 해요. 6남매. 6남매의 부모는 아버지하고 엄마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부가 순양이고 모가 순음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8개라고 하지만은 8개라고 하지만은 변하는 건 뭐냐면은 6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순양하고 순음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음만 있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순양만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순양과 순음은 여기서 삼남과 삼녀가 탄생하는 바탕을 갖다 가르친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변화는 육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걸 육효라고 불렀더라. 그래서 점은 육효를 가지고 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육효점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팔효라는 건 없어요. 팔은 팔계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은 뭐냐면은 248이잖아요. 이거 뭐냐면 236. 이게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음량을 가리킨 건데 그게 사방으로 벌어지면은 8개가 되고 3은 삼방이란 말은 없잖아요. 요거는 삼극이라 해요. 천극, 지극, 인극. 2가 3극으로 벌어지면 6효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8견 그 형상을 말한 거고 하늘에 있는 4가지의 형상을 말하고 땅에 있는 4가지 형상을 말하는데 그걸 합해서 8개 괴라고 하는 거고 6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3개가 나오고 여기서 3개가 나오고 그러니까 같은 짝수라고 해도 6하고 8은 전혀 그 차원이 달라요. 이제 이걸 제대로 이해할 적에 하도에 북방에 6이 있고 육수, 일육수가 있고 동방에 38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하고 8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6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8개나 6표나 똑같이 음량이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 8개는 뭐냐면 사방으로 벌어서 동방으로 나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눈에 잘 띄는 형상을 말한 거거든. 그래서 8개는 팔상을 말한 거고 8개 형상. 6은 뭐냐면은 형상을 말한 게 아니라 음이 양으로 변하고 양이 음으로 변하는 과정. 그게 3변이거든요. 그걸 말했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6이라고 하는 거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제일 어두운 북방에다 6을 갖다 배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하도 얘기를 할 거예요. 반드시 하도하고 낙서하고 이 2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나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냐면은 하도하고 낙서를 모르면은 기본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근데 대부분 이 하도하고 낙서의 그 중대성,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냥 옛사람들이 쓴 기록, 그걸 암송해서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수준에 머물렀어요, 지금.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게 나오질 않아요. 이제 제가 소상하게 밝혔지만은 하도와 낙서는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게 나와요. 나도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같이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걸 충분히 느낄 거예요. 어쨌건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8개 가는 거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걸 보면서 할까요? 음은 순양인 일권천의 맨 위에 양이 음으로 변하는 걸 시작하게 말했는데 이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아요. 음은 어디서 생기냐면은 양에서 생기더라. 양 중에서도 순양에서 생기더라. 이걸 우리는 하늘이라 그랬어요. 순양을. 순양을 왜 하늘이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반대 순음은 땅이라 그래요. 이제. 이걸 왜 하늘이라고 부르느냐. 그건 뭐 다 아실 것 같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은 하늘은 허공을 가리킨 거예요. 허공. 빌허자, 빌공자. 똑같이 이게 긴 상태를 말하지만은 이것도 빌허자, 이렇게 빌공자잖아요. 근데 의미가 달라요. 이제 그런 것도 기초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 결론부터 말하라고 한다면은 허는 형상이 빈 거예요. 형상적인 면을 가진 거고 빌공자는 뭐냐면은 정신적인 건 말이에요. 무형이 빈 거는 공이 빌공자라고 했고 유형이 빈 거는 빌허자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는데 뭐 어차피 한자 시간에 다시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음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양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게 변화의 기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변화하려면 음은 반드시 위에서부터 밑으로 양은 반드시 밑에서부터 위로 이게 변화의 근본 원리예요. 그러면은 8개는 8개 쾌는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변화하고 그 다음에 변화의 결과. 변화를 하면은 변화의 결과가 나와요. 결과. 그걸 갖다 우리는 형상이라 해요. 여러분이나 나나 이렇게 몸뚱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몸뚱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뭐냐면 음과 양의 여러 가지 복잡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가 시작하는 곳이 어디냐면 어머니 자궁 속이었어요. 자궁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서부터 급속하게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변화가 이루어지면은 밖으로 나오죠. 그거 갖다 이제 10개월 만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정확히는 280일이라고 해야 돼요. 10개월인데 280일. 그러니까 28일을 갖다가 28일이 본래 달이 한 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80일 만에 나오는데 나오는 것은 뭐냐면 변화의 결과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 나와요. 나올 때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변화가 보이는 게 아니고 변화의 결과, 즉 형상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형상에 초점을 맞춰요. 왜냐하면은 그걸 형상을 만들어낸 이 변화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등한시래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그걸 위주로 이제 모든 걸 생각을 하더라.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게 과학입니다, 사실은. 과학이 발달해야만이 문명도 발달한 건 맞는데 그 과학은 말 그대로 과자예요, 이게. 과자는 이게 쪼갤 과자거든요. 이게 벼 화자고 말자거든요. 벼를 갖다가 일일이 그 껍질을 벗기고 해가지고 한 말, 두 말 이렇게 담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 하나 이 모두를 갖다가 다 벗겨요. 그래서 이걸 쪼각낸다 그래요. 조각과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과학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어떤 하나를 가지고 그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뭐 물리학 선생이 있고 수학 선생이 있고 또 국문학과 선생이 있고 그렇게 조각조각 그 나누어서 하는 게 현대 교육입니다. 지금. 근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전체적인 것 같다가 물론 전체적인 게 1, 2, 3에 그 10개 같은 거죠. 같은 거지만은 그 1에서 10개 그 하나하나가 좀 다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원래 한 몸이었어요. 그걸 우리 조사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체, 또 개체를 또 일이라 해요. 전체와 하나는 원래 하나다. 그래서 이걸 전이신이라 하죠. 기독교는 유이신 사상이에요. 오직 하나 있다. 신도 여호와라는 신밖에 없다. 그렇게 믿는 게 유일신이고 우리 민족은 원래 뭐냐면은 어떤 특별한 하나를 갖다가 존중하는 게 아니죠. 그 개체도 중요하지만 전체도 중요한 거예요. 전체와 개체는 본래 하나다. 그래서 전일신이라는 게 한 덩국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일신 사상은 없어져야 돼 앞으로. 그러는 전신 사상이 다시 복원을 해야 돼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바로 활계입니다. 그래서 그 활계를 전 세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음에서 양이 이제 비롯하는데 이 순음을 갖다가 동지라 그랬잖아요. 또 순양을 갖다가 하지라고 했고 그래서 동지, 하지 이제 그래서 그 곡을 갖다가 12지지와 연결시켜서 이제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12지지하고 활기하고 전부 다 단절된 게 아니고 본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자, 꼭대기에 오가 있고 그 다음에 묘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요, 술해. 이게 12치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제가 전체는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려요. 요거는 뭐냐면은 맨 처음에 자에서 시작하잖아요. 요건 천이라 그래요. 천계어자 그래요. 천계어자. 하늘은 자시에 열리고 지벽어축, 땅은 축시에 열린다. 천계어자, 지벽어축, 인기어인. 사람은 인시에 일어난다. 이게 역학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하늘이 열린 거고 추, 다음에 인. 그래서 천지인의 순서로 열려요. 그 다음에 천지인이 끝나면 묘는 뭐냐면 또 천이라 해요. 그 다음에 요건 지가 되고 요건 인이 되고 그럼 천지인이 또 끝나니까 요게 천이죠. 지, 인. 또 이게 천지인. 그러니까 천지인 한 번, 천지인 두 번, 천지인 세 번, 천지인 네 번. 그러니까 천진 삼이 사방으로 둘러찬 게 12지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자, 오, 묘, 유 이건 전부 다 천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자는 하늘이고 오도 하늘이고 묘도 하늘이고 유도 하늘이고 그래서 자, 오, 묘, 유 이 네 개는 천축이라 해요. 근데 천축 중에서도 요거는 천자, 그러니까 물이거든요. 하늘에 무니까 천수. 요거는 하늘에 보니까 천하라 이게. 요거는 하늘에 목이니까 천목. 유는 천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축 있잖아요. 축. 지에 속하는 거는 축, 미, 진, 술. 이게 전부 다 오행으로는 토에 속해져. 축토, 미토, 진토, 술토. 전부 다 토에 속하거든요. 근데 토지만은 이 축이라고 하는 건 북방에 있어요. 해자축은 북방이거든요, 이게 지금요. 북방에 있으니까 지수라 그래요, 그거는. 그 충미, 진술은 지축이라 그래요, 지축. 아까 좌우면은 천축이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축인데 그 지축에도 수화, 목금,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축은 지수, 미는 뭐냐면 남방에 있으니까 화예요. 지화. 그 다음에 진 동방에 있으니까 지목, 동방이니까. 술은 금이죠, 서방이니까, 지금. 그 인은 뭐냐면은 인축이죠. 인, 신, 사, 해. 이 네 개는 인축이라 해요. 사람의 쪽. 그 인은 뭐냐면 인목이죠. 사람 쪽에 목이니까 인목. 그다음 신은 금이잖아요. 이게. 그 인금. 사는 화잖아요. 인화. 해는 수니까 인수. 그러니까 천기인이 전부 다 수화 목금이라는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제대로 알면은 장차 23도 5분, 23.5도가 틀어진 지축이 똑바로 선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특히 증산돼서 그러잖아요. 이게 자, 오, 요, 유라는 축이 그 지축은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거 좌우선을 말한다고 그러거든요. 요걸 거기서 뭐냐면 소인배라 그래요. 소인배. 그러면서 대인배는 뭐냐면 토를 말한다 그래요. 오행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도덕 군자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는 목이고 신은 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토를 닮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쳤다 해서 소인배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축은 자오라는 소인배가 지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고 축하고 미가 이 자리에 들어간다 그래요.
충미가 이렇게 똑바로 서는 거, 그걸 갖다 지축이 바로 선다. 그따위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하지만, 지축, 그 후천은 인전 문명이에요. 누가 뭐래도 후천이 인전 문명이에요. 천전도 아니고 지전도 아니고. 여기에 자오가 들어간 것은 뭐냐면, 자오나 충미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천전 문명이나 지전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 자리는 핵심이거든요. 이 자리는 좌우선은 뭐냐면은 남과 북의 정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자리로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천전 문명이냐 지전 문명이냐 그걸 가리는 거예요. 그럼 후천이 인전 문명이 맞는다면은 당연히 좌우가 들어간 것을 인축이 들어가야 돼요. 그걸 증사는 여기다가 자자리로 7도 이동해서 사가 들어가고 5자리로 해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해가 이제 인축의 중심이 돼가지고 지축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 건데 이 자리로 충미가 들어가는 게 지축이 바로 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을 혹선님이라고 있는 지금요. 이걸 우주변의 원리 있잖아요. 한동석 씨가 이따위 주장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 깨닫는 걸 그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지. 아무튼 12지지하고 그다음에 8기하고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근데 그 증거가 계속해서 나올 거야 앞으로.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가 동지인데 동지는 순음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순양이죠. 하지. 여기는 순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직선이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동방, 서방, 이렇게 이러죠. 좌우하면 이게 묘유가 들어가죠. 이렇게. 묘유.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 자리에는 입계가 들어가잖아요. 삼리화. 이게 숫자로 3. 근데 이 자리는 육감수가 들어가요. 자, 잘 보세요. 이 자리로는 양만 모인 순양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일 뜨거운 곳이죠, 이게. 뜨거운 곳. 양은 뜨거운 거니까. 이 자리는 제일 차가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지다, 하지다. 그러면 그 중간은 뭐냐면은 나눌 분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춘분. 이건 추분. 이렇게 해요. 춘분하고 추분은 뭐냐면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요. 즉,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음과 양이 최상의 조화를 이룬 상태를 춘분, 추분이라 해요. 그 상태를 괴상으로 그린 게 바로 이거예요. 순양의 중심으로 이름이 들어간 거고, 이거는 순음의 중심으로 일양이 들어간 거고, 그럼 순음의 중심으로 양이 들어가고 순양의 중심으로 음이 들어갔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도를 지킨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순양과 하지의 순양과 동지의 순음은 중도를 지킨 게 아니거든요. 극과 극이잖아요. 여기는 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여기는 양이라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극과 극이란 말이거든요. 도하면 뭐 죽겠냐면 살기 그런 식의 지금 이거는. 근데 음과 양의 가장 이상적인 조화를 이룬 것은 있게하고 담게더라. 그래서 변화의 바탕은 순양, 건하고 곤이 제공을 해주지만 모든 변화는 순양과 순음, 즉 아니고 하늘과 땅이니까 천지잖아요. 천지에서 이루어져.